아버지가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상속세가 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1억밖에 없었던 거죠. 부모님 재산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상속세 규모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몇 억씩 되는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상속 준비, 이렇게 하면 완벽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 얘기만 나오면 아직 멀었는데요 하시면서 피하시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닥치면 정말 당황하게 되거든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가족들을 봤는데 미리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우왕좌왕하시고 결국 형제들끼리 다투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일이라고 해서 말로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모든 금전거래는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세요.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도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한 가족은 큰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3억을 드렸는데 문서를 안 남겨뒀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른 형제들이 그건 그냥 준 거 아니야? 증거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분쟁이 됐대요. 병원비를 내드렸다면 카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시고 생활비를 드렸다면 통장 거래 내역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때 이런 자료들이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거래가 많아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카톡으로 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할 때도 반드시 그 이유를 메모해 두시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 재산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상속세 규모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몇 억씩 되는 상속세를 어디서 마련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가족을 보면 아버지가 아파트 세 채와 상가 건물을 갖고 계셨는데 상속세가 8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금은 1억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부동산을 금매로 처분해야 했는데 시세보다 2억이나 싸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이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시면 그것도 상속재산이 되니까 자녀들이 내는 게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생전증여와 절세 전략입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으시다면 이 부분을 꼭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20억짜리 건물이 있고 자녀가 4명이라고 해보죠. 지금 증여하면 1인당 5억씩 받아서 증여세가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4명이면 총 5억 정도죠. 그런데 이 건물을 10년 후에 상속받는다면 건물값이 40억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15억 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5억 증여세를 내고 받을 것인가, 나중에 15억 상속세를 낼 것인가의 차이거든요. 또 며느리, 사위, 손자녀들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면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세워놔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치매와 건강 악화에 대비하는 겁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치매는 단계가 있어요. 초기, 중등도, 중증, 말기로 나뉘는데 중증 이상 되면 자녀들도 잘 못 알아보시죠. 2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도, 유언도, 증여도 아무것도 못 하세요. 제가 본 한 가족은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들이 아직 괜찮으시니까 나중에 하자고 했다가 8개월 만에 중등도로 악화되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 바로 증여나 유언 같은 중요한 일들을 서둘러 처리하셔야 해요. 늦으면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특히 유언장 작성은 꼭 해두시길 권해드려요. 자필 유언장이라도 부모님이 직접 쓰시면 나중에 분쟁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 5번째는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족의 화합을 좌우하는 문제거든요. 평소에 형제들끼리 소통이 안 되어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한 가족은 5남매인데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10년 넘게 헌신했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막내가 나는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나누자면서 갈등이 생겼어요. 만약 평소에 가족들끼리 막내가 고생하니까 조금 더 주자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다면 이런 분쟁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상속인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학대했거나 양육비를 안 준 자녀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이나 유류분 박탈 같은 절차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이 5가지예요. 문서화하기, 상속세 미리 대비하기, 절세 전략 세우기, 치매와 건강 악화 대비하기, 가족관계 정리와 소통하기. 상속 준비는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늦어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가족들끼리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절세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몇 년 차이로 세금이 몇 배씩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상속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속 준비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